그러니까요. 그 명태균 씨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픈인 건지 일부러 저렇게 쓴 건지 저는 약간 이분이 조롱기가 있어 보여요. 정치권 특히 이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뭔 말인지. 뭔 말이에요? 아, 저분이 철학가이신가 싶기도 한데. 아니 자기 저한테는 자꾸 장성철 소장이 텔레마케팅 하는데 마케팅 전문가다. 텔레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밥을 달라는 얘기네. 밥을 달라는 얘기네. 아니 어쨌든 잘 나가서 싸울 수 있게 하려면 든든히 먹여라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실 향해서 하는 얘기네.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하면 안 될 텐데. 적절하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아까도 한번 얘기가 나왔잖아요. 배가 고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닭 키우신다면서. 그러니까. 닭도 공항으로 만드시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시라.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황당한 거예요. 닭을 키워 납품하는 사람이고 저 납품할 닭들이 많다는 그러니까 정치인을 닭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공항으로 만들어서 납품한대 공항으로. 자기가 납품하면 보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이고 뭐 이준석 대표나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시장되고 대표됐는지 그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실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본인한테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누군가 대통령 일가를 팔고 다니면 분명히 공직기강에 가서 확인하고 그 경고 뭐 약한 경우에는 경고를 주고 센 경우에는 그거를 경찰에 이관시켜서 반드시 의법 조치를 한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온 거 보면 공직기강이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그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대선 때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팔고 다녀라. 대통령을 팔고 다니라고 공직기강이 그거를 얘기를 해. 그 무슨 007 면허 주듯이 면허를 줬다라는 거 아니야. 야 대통령 팔고 다녀도 된다고 면허를 준 거잖아. 공직기강. 나 무슨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진짜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실제 그 직원이 가긴 갔나?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 본인 주장인데 명태균의 주장인데 그러면 이런 게 나왔으면 대통령실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해서 입장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보낸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보내서 얘기한 거 우리는 당신 앞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대통령 가족을 팔면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줬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반대의 얘기를 한다. 이렇게 뭔가 해명이 나와야 되는데 해명이 없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또 희한하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의 상황은 사실 저희가 김대남 녹취록을 통해서 지금 대강의 상황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본인들이 뭐 그 기회 잡아서 한몫 잡아서 공공기관장 실제로 44명의 퇴직자 가운데 싹 다 금융권 또는 또 뭐 공공기관에 전부 재취업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국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국민들의 삶을 살피는 데는 이분들이 관심이 없다. 예? 자기들의 어떤 입신양명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 같은 사람 찾아가서 면허권 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보수 정치인들이 정말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면. 품격의 문제잖아요. 품격. 근데 정말 그 명태균 씨가 이제 본인 주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인들은 결국은 그 당사자가 확인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핵심은 대통령실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부부하고 뭔가를 다 이렇게 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실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말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럼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알 거 아닙니까?
김건희 윤석열 여사에게 대통령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아 감히 가서 예. 여사님 저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분하고 뭐 어떤 사이십니까? 이게 조사 자체가 불가하다.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여사가. 민정수석실이 이제 나서서 김주현 수석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그 이런 역할 하는 게 아니라 뭐 국민 여론을 듣는 자리라는데 듣고만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과거 같으면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어떤 문제 제기가 밖에서 있다면 일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네. 내부의 인사들을 민정수석실이 면담을 해서 이게 처음부터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누구의 말이 어떤 상황에서 맞고 틀리고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이걸 기초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건 뭐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백히 다르면 부인하고 뭐 이런 어떤 이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프로세스가 멈춰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이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화했다, 직접 텔레그램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짜 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가? 근데 십상시가 있다는 거잖아요. 있겠죠. 당연히. 아니 그 저기 오늘 보도가 나온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김대남 녹취록에 용산 십상시 등장이 되고 어린애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다라는 건데 조땡땡 강땡땡 여사와 가까운 몇 명 황땡땡 동해 황 사장 아들 황 회장 아들 송파 나왔던 김땡땡 누구예요? 젊은 애들 40대 옛날에 박근혜 정부 있었던 애들 걔네들이 여사하고 딱 네트워킹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용산의 그 김태형 기자 취재에 따르면 김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뭐 그 십상시라고 불리는 네트워킹이 딱 되어 있는 명단이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일종의 그 차별 대우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상시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봤었는데 박관청 경청이 본인이 만든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10년 만에 다시 그때요. 2016년에 그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에 2015년 말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때 이제 당사자가 아까 우리 방송 직전에 오셨던 분인데 네. 그 문건에 권력 순위가 나와요. 권력 순위. 맞아요.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게 돌았단 말이죠. 맞아요. 지금 말하는 V0, V1, V2 비슷한 똑같네.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비슷하네.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게 뭐야 하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으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어? 이 비밀이 어떻게 샜어? 문건 유출한 사람 누구야? 그렇게 해서 거꾸로 지금 수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국정 운영이 부담이 돼서 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온 이 민주주의인데 네. 국가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당연히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검찰 선배들이 전화하면 제가 그럴 처지가 못 되는데. 네? 제가 그럴 처지가 무슨 강찬호 논설위원이 또 그걸 그러니까, 썼잖아요. 맞아요. 아니 대통령이 부인한테 그럴 처지가 못 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예?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부인 앞에 아니 그 부인이 그 집안마다 다 부인들이 좀 세시잖아, 그죠? 세죠 당연히. 예, 예. 집집마다 부인들이 세. 경처가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공과사를 구분해서 나설 자리, 들어갈 자리, 앉을 자리 그 뭐 장경태 의원은 낄낄빠빠라고 표현을 하던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걸 모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건데 본인이 지금 막 주력 부대가 돼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총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2016년도에 데자뷰다라고 지금 보수 패널들도 많이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8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 왜 아무도 경고음을 날리지 않고 있느냐. 날리고 있는데 못 듣는 거냐. 저는 못 듣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위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매체들이 네. 요즘에 그 쓰는 그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용산에. 여사를 사법 처리해야 이 문제가 끝난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쓰는 데도 있고 사설들을 보면 이게 지금 정부냐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보수가 그 힘들게 네. 싸워왔던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지금 경고음을 주고 있는데 이 경고음에 대해서 무반응하는 거죠. 예, 뭐 안 들리는 척하는 건지 뭐 안 듣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민정수석실에서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고 그래서 대통령께 직보하고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네. 이거 지금 이번에까지 어떻게 여사특검법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의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다음을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먼저 이걸 우리가 수용하고 이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설령 여사가 의법 조치가 돼서 사법 처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사의 문제로 끝이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뭐 아까 말씀 주신 운명 공동체 뭐 경제 공동체 논리를 대입하면은 어쩔 수 없을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서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판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탄핵에 갈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여기에서 털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런 조언이 내부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그걸 언론들 보수 언론들도 주문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